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황야의 1위 두 번째, 하리알러의 수기 전반부인 황야의 1위론입니다. 하리알러의 수기 시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미친 사람만 볼 것.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하리알러는 정돈된 시민적 세계를 은밀하게 동경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숙, 질서, 청결, 예절, 규율의 냄새가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이런 시민 세계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과 고향 같은 분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분명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분위기를 좋아했다. 어떤 고향 같은 분위기에 대한 은밀한 동경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할 일 없이 이 고리타분하고 바보스런 길을 밟는 것이다. 나는 계단에서 정숙, 질서, 청결, 예절, 규율의 냄새를 맡는 게 좋다. 거기엔 시민 세계를 싫어하는 나까지도 감동시키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는 정돈된 시민적 세계를 은밀히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족과 건강, 쾌적함, 시민들의 잘 길들여진 낙관주의,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것이 돼지처럼 살을 찌우며 번식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만약 이런 시민적 세계가 정상이라면 하리알로는 분명히 미친 사람이자 고향도, 공기도, 양식도 찾지 못하는 짐승, 즉 황야의 1위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이 옳다면, 다시 말해 카페의 음악이나 대중의 향락이나 값싼 만족에 길들여진 이런 미국식 인간들이 옳다면 내가 틀렸고 내가 미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말 그대로 황야의 1위인 것이다. 나야말로 고향도, 공기도, 양식도 찾지 못하는 짐승, 낯설고 알 수 없는 세상의 길을 잘못 들어선 짐승인 것이다. 이 책 전반에 나오는 값싼 만족과 평균만을 바라는 인간에 대한 혐오는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서 말한 말종 인간과 교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말종 인간을 보여주란다. 돌보아줄 양치기는 없고 가축 때만 있을 뿐, 모두가 평등을 원하고 모두가 평등하다. 자기가 특별히 다르다고 느끼는 자는 제 발로 정신병원으로 가게 마련이다. 그들은 다투기도 하지만 곧 화해한다. 그러지 않으면 위가 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낮의 쾌락도 밤의 쾌락도 조촐하게 즐긴다. 그러면서도 건강은 알뜰하게 챙긴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다. 말종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깜빡인다. 하리알러가 보기에 이런 말종 인간들, 즉 현대인들은 만원 열차와 호텔, 자극적으로 추근되는 음악이 울리는 꽉꽉 미어지는 카페, 우아한 사치 도시의 바와 버라이어티 쇼, 만국 박람회, 경마장, 교양에 목마른 자를 위한 강연회, 거대한 운동장에서 행복을 맛보지만, 만약 이들이 하리할러에게 행복과 환희와 체험과 무화경과 승화를 주는 것들을 본다면 아마 그 모든 행동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선 강렬한 감정과 센세이션에 대한 욕구가 불타오르고 단조로운 색조로 그려진 평범하고 규범화된 볼모의 삶에 대한 분노가 솟구치고, 무언가를 이를테면 백화점이라든가 대성당이라든가 내 자신이라든가 두들겨 박살낸다거나 무모한 바보짓을 저지른다거나 몇몇 찬양받는 우상의 가면을 벗겨버린다거나 반항적인 학생들에게 함부르크행 열차표를 마련해 준다거나 어린 소녀를 유혹한다거나 시민적 세계의 질서의 대표자들의 목을 비틀어 놓는다거나 하는 따위를 하고 싶은 미칠 듯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하리알러는 이런 시민적 세계를 혐오하고 법과 미덕과 상식을 경멸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리알러는 1위의 모습을 내면에 품고 살아갈 뿐 외면적으로는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본인은 고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황야의 1위요, 시민 세계를 혐오하는 사람이지만 줄곧 전형적인 시민의 집에서만 살아왔던 겁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틀을 깨어버릴 만큼 커져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도 시민성이라는 유아적 감정에 매달려 있고 삶의 밀도를 약화시키는 시민성의 속성에 얼마간 감염되어서 어찌되었든 언제까지나 시민사회 속에 머물며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들의 예속된 채 의무를 수행하고 복종한다. 하리알러가 예속되어 있었던 시민적인 것은 인간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인간의 본성과 이것에 반하는 동물적이고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이리의 본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불안해했던 거죠. 그는 이 내적인 분열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리알러는 여느 때처럼 이런 생각에 잠겨 젖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간판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읽어내죠. 마술극장, 아무나 입장할 수는 없음. 아무나 없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른 글씨도 보였습니다. 미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음. 하리알러는 마술 극장에 대한 동경에 휩싸이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 가방에 달린 깃발을 주목하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정부주의적인 밤의 한락, 마술 극장,
아무나 입장할 수는 없. 하리알러는 그 남자에게 그 밤의 환락이란 무엇인지요? 그건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그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태연하게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리알러는 그를 붙잡고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사겠다고 말했고 그 남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상자에 손을 넣어 기계적으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어 할리에게 내밀었죠. 그는 할러가 값을 지불하려는 사이에 벌써 어떤 문으로 들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러는 그 작은 책을 꺼내보았죠. 그건 형편없는 종이에 형편없는 솜씨로 인쇄된 얇은 책이었고 1월에 태어난 사람 또는 어떻게 하면 8일 만에 20년 젊어질 수 있을까 따위에 보잘것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류의 소책자였습니다. 그러나 안락 의자에 파묻혀 돋보기 안경을 썼을 때 하리알러는 번쩍이는 운명적인 느낌과 놀라움에 휩싸여 소책자 표지에 쓰여진 제목을 읽었죠. 황야의 이리론,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하리알러는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단숨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얻은 소책자에는 놀랍게도 인간의 본성과 이리의 본성으로 분열된 하리알러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황야의 이리라고 불리던 사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리였다. 그는 두 발로 걷고 옷을 입은 인간이었지만 본래는 한 마리 황야의 이리였다. 하리알러는 인간과 이리로 나누어져 있었고 때로는 이리로 때론 인간으로 살았지만 그가 이리일 때는 그의 내면에 있는 인간이 항상 바라보고 판단하고 조종하면서 잠복해 있었고 그가 인간일 때는 이리가 똑같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리알러가 인간으로서 훌륭한 생각을 갖거나 섬세하고 고상한 감정을 느끼거나 이른바 좋은 일이란 걸 행할 때면 이리가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면서 그를 철저하게 조롱했죠. 피를 빨아먹거나 암컷을 쫓아다니는 이리에게 인간의 고상한 척하는 연극은 웃기는 짓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리의 편에서 보자면 인간의 행위란 모두 지독스러운 코미디고 기만이며 어리석고 허무한 짓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모든 인간과 그들의 도덕과 관습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을 느낄 때는 내면에 잠복해 있는 인간 부분이 이리를 관찰하고 짐승야수라고 부르며 그 소박하고 건강한 야생의 존재에게서 느끼는 모든 기쁨을 망쳐버리고 넌덜이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리알러와 비슷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중 예술가들이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했죠. 그들의 내면에는 하리의 내면이 이리와 인간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신적인 면과 악마적인 면, 모성적인 피와 부성적인 피, 행복의 능력과 고통의 능력이 서로 맞서 있거나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상반된 평가, 즉 자연에 서투른 습작품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신의 아들이며 불멸이 예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이 예술가들의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던 거죠. 그들 또한 하리알러와 같이 내면에 혼돈이 있었기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책은 하리알러가 자살자의 삶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험하고 의심스럽고 위협당하는 자연의 싹이라고 느끼고 또 언제나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서 마치 좁은 바위 끝에 서 있어 밖에서 살짝 밀거나 내부에서 티끌 만한 약점만 있어도 허공으로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보인다는 점 때문에 자살자라고 불렸던 거죠. 이런 자살자들 중에는 무척 강인하고 의욕적이고 대담한 천성을 가졌지만 반대로 몹시 예민하고 민감한 천성을 가졌기에 조금만 마음이 동요되어도 자살 생각에 집중적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이들은 결코 자살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살이 죄악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내면의 이리를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시민세계를 혐오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리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살자는 개성화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거죠. 이들은 삶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죽음에서 구원을 보며 자기 자신을 바치고 내던지고 지워버리고 시원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더라도 자살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살자들은 자살이 출구이긴 하지만 좀 낡고 불법적인 비상 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보다는 삶 자체에 의해 굴복당하고 낮아빠지는 쪽이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도벽이 있는 사람이 도벽과 싸우듯이 자살의 유혹과 싸웁니다. 그러나 책 속 하리는 50살이 되면 자신에게 자살을 허용한다는 유머러스한 착상을 떠올렸죠. 그날에는 자살이라는 비상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병에 걸리든 가난해지든 고통과 참담함을 경험하든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책에서
뜻밖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건 하리알러가 자신의 일이 인간으로 느끼고 두 개의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단순히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는 건 소박한 단순화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하리알러가 자신을 두 개의 본성으로 나눈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거죠. 하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의 인간을, 즉 사상과 감정과 문화와 잘 길들여진 승화된 본성의 세계를 보면서 또한 그 옆에서 하나의 이리를, 즉 충동과 야성과 잔인함의 어두운 세계, 승화되지 않은 거친 본능의 세계를 본다. 그의 존재를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듯이 이를테면 본능과 정신 같은 두 개의 극단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천의 무수한 쌍의 극단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영혼은 둘도 다섯도 아니고 무수합니다. 우리의 황야의 이리도 가슴 속에 두 개의 영혼을 품고 있다고 믿고 그래서 자신의 가슴이 이미 몹시 좁아졌다고 생각한다. 가슴, 즉 육신은 언제나 하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영혼은 둘도 다섯도 아니다. 영혼은 무수하다. 인간은 수백 개의 껍질로 된 양파이고 수많은 실로자인 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영속적인 형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시도요, 과도일 뿐입니다. 인간이란 결코 확정적이고 영속적인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시도요, 과도이며 자연과 정신 사이에 놓인 좁고 위험한 다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소책자는 하리알러에게 이리로 돌아갈 수도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이리가 되거나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이원화를 극복하려고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원화하고 복합성을 훨씬 더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황야의 일인 너에게는 자사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인간이 된다는 멀고도 힘겨운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이고 너의 이원성을 다원화하고 너의 복합성을 훨씬 더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마침내 평온에 이르기 위해서 너의 세상을 좁히고 너의 영혼을 단순화하지 말고 더욱 많은 세계를, 결국은 이 세계 전체를 너의 고통스럽게 확장한 영혼에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소책자는 이 다원화된 모든 영혼을 다시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을 넓힌 인간들이 바로 성스러운 인간, 불멸의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멸의 존재는 이 소설에서 괴테와 모차르트로 대변되죠. 무수히 많은 자아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하리알러의 도정의 목적지인 성스러운 인간, 불멸의 인간인 겁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이러한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머이죠. 오로지 유머만이 이 불가능한 일을 실현할 수 있다. 유머만이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들과 통합시킬 수 있다. 세상을 부정하면서 세상에 사는 것, 법을 존중하면서도 법을 넘어서는 것, 소유하지 않는 듯이 소유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듯이 포기하는 것, 자주 인용되고 즐겨 요구되는 이 모든 고귀한 삶의 지혜들을 실현시켜주는 건 오직 유머뿐이다. 황야의 이리론을 다 읽은 하리알러는 자살자를 설명한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안전한 인간이나 이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끼죠. 영혼은 인간과 이리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무수히 많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동시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유머의 가능성도 넘겨버렸죠. 그는 이 글을 읽고 난 뒤 자살에 집착하고 소책자에 나온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1년이든 한 달이든 아니면 바로 내일이든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내면에 있는 이리를 끝장내버리려고 하죠. 황야의 이리는 죽지 않을 수 없고 자기 손으로 그 지긋지긋한 현존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며칠 뒤 하리알러가 도서관에 들렀을 때 예전에 이따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한 젊은 교수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하리알러는 점잖은 사내의 학작풍에 선량한 얼굴을 보며 우습다고 생각했지만 굶주린 개처럼 한 덩어리 온정과 한 모금 사랑과 한 입 인정을 즐겼죠. 그렇게 그는 감동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리는 젊은 교수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서 하리는 내적인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뒤틀리고 기만적인 별종인가. 2분 전까지만 해도 저주스런 세상에 격분하며 이빨을 드러냈던 내가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가 불러 가벼운 인사 한마디 건네자마자 감격하여 열심히 내 아멘을 뇌까리고 하찮은 호의와 존경과 우정을 즐기며 돼지 새끼처럼 몸을 굴리는구나.
하리는 이런 내적인 분열을 겪으면서 7시 반에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합니다. 그러나 그는 벌써 예의를 차리고 학문적인 헛소리나 짓거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가정에 행복을 지켜봐야 하는 의무가 벌써부터 귀찮아졌죠.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하리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며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수의 집에 도착한 하리는 젊은 교수와 그의 부인이 오기 전까지 잠시 기다리는 방에서 괴테의 모습을 담은 동판화를 봤을 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동판화는 불멸의 존재인 괴테를 전체적으로 보아 그를 어느 시민의 가정이나 장식용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정말로 멋진 늙은 영웅으로 훌륭하게 형상하고 있었죠. 하리 알런은 공허하고 자족적으로 노 괴테를 묘사한 그림은 가뜩이나 화가 나서 흥분해 있던 그에게 치명적인 불협화음의 소리를 질러댔고, 여기 있는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다다릅니다. 이후 저녁 식사와 디저트를 먹는 시간 내내 괴테의 동판화로부터 느낀 불협화음과 새로운 불협화음이 줄을 이었죠. 마침내 하리 알런은 젊은 교수에게 괴테의 동판화를 문제 삼지만 그 그림은 젊은 교수의 부인이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는 잠들어 있었던 이리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고, 하리 알런은 젊은 교수와 그의 부인에게 작별을 고한 뒤 길거리로 나오죠. 이리의 완전한 승리였고 그는 시민적인 세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오게 된 겁니다. 하리 알런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이 내면의 이리를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버리려고 하죠. 그는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괴테와 그 교수와 작별을 구하고 옷걸이에서 내 옷을 잡아채듯 챙겨서는 달려나왔다. 내 마음속에서는 심술궂은 이리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고 두 하리 사이에 격렬한 연극이 벌어졌다. 그것이 그에겐 실망과 노여움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게는 최후의 실패와 일탈이었고 시민의 세계, 도덕의 세계, 지식인의 세계와의 결별이었으며 황야의 이리의 완전한 승리였던 것이다. 그것은 추방자, 패배자로서의 작별이었고 나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였으며 위안도, 성찰도, 유머도 없는 작별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으로 이 코미디를 끝낼 것이다. 하리, 집으로 가서 내 목을 잘라라. 너는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다.